안녕하세요, 다솜이 여러분.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자, 잘 지내고 계세요? 이제 날씨가 아주 가을가을해졌습니다. 이렇게 창문을 열고 있으면 바람이 제법 서늘한 것 같아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기 좋으시죠? 많이들 하고 계시나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좀 오늘은 심각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서울의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있었던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2년간 스토킹을 당해온 그 한 여자 영무원이 직장 동료였던 전주환에게 흉기로 살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게 지금 기소가 되었고 경찰도 알고 있었고 회사도 알고 있었고 법원도 거기에 대해서 판례를 내리기 바로 전에 이런 그 끔찍한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더 놀랍고 그리고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입사 동기였다고 하죠. 그런데 2019년부터 악몽이 시작된 거죠. 피해자에게는. 그래서 2년 동안 300여 회가 넘는 문자나 전화, 스토킹이 있었고요. 그리고 불법 촬영도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신고도 있었고, 그래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주환이라는 가해자는 이미 그 다음날 있을 재판에서 자기가 9년 구형이 되어서 법정 구속될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날을 이 범죄일로 정했는지 모르는데 여러 가지 정황이 계획 범죄로 드러나면서 더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미리 흉기도 준비했고 거주지 주변을 돌기도 했고 비슷하게 생긴 여자를 따라가기도 했고 그리고 그 샤워캡 하고 일회용 장갑까지 준비해서 이 피해자의 그 어떤 업무 동선을 근무처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알아냈고 그리고 화장실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다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그런 어떤 용의주도함과 악의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도 느끼고 그리고 정말 막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참 자괴감이 느껴지는데요. 한국에 있는 여성들,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은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집안의 엄마나 혹은 뭐 누나나 딸이나 여동생이 밤늦게 집에 들어올 때 다들 긴장하고 들어올 때까지 걱정하고 그리고 또 택시를 밤늦은 시간에 타면 계속 전화해서 무슨 택시를 지금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계속 얘기하고 돌아올 때도 전화해서 내가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를 얘기하라는 이런 얘기들이 일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혼자 사는 여자들은 택배로 받을 때 이름과 전화번호가 노출되기 때문에 이름을 완전히 이상하게 하는 것으로 나를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고 또 왜 현관에 남자 구두나 남자 운동화를 놓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혼자 사는 여자들이 밤에나 새벽에 차 빼달라고 난데없이 전화가 왔을 때 나가는 것이 그렇게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남자분들은 밤늦게 전화가 와서 차를 빼달라고 하면 좀 귀찮을 뿐이에요. 그렇죠? 이 평상복에서 뭐 혹은 잠옷을 입고 있다가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가서 차를 빼는 그런 좀 귀찮음을 겪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시겠지만 여자들은 그때 자기가 나가야 되면 굉장히 무섭죠. 어떤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이것이 왜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지 모르고 해서 이렇게 일상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것이 정말 정상일까? 한번 우리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자들과 남자들은 적도 아니고 같은 동료고 그리고 같은 뭐 회사 직원이기도 하고 연인이기도 하고 엄마와 아들, 아빠와 딸 이런 관계 안에서 우리는 같이 유대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한쪽의 존재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이거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BBC의 진 맥켄지라고 하는 그 한국 서울에 와 있는 특파원이죠. 그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한국 스토킹 처벌법에 있는 허점으로 피해자가 살해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 법망에 올랐던 수사망에 올랐던 가해자가 피해자를 죽인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데요. 도무지 어떤 허점이 있길래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서 스토킹은요, 경범죄 분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만 내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스토킹이 줄어들 리가 없겠죠. 2021년 10월에는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아까 그 BBC 기자가 이야기했던 그 허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라는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합의만 해주면 이 일은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회유하고 따라다니고 나중에 협박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죽이기까지 하는 일로 번지고 있는 것이죠. 합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이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 신당역 경우도 피해자가 법적 조치를 했다는 것 때문에 가해자가 더 분노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내 인생을 망쳤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법적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자신의 그 어떤 불법 촬영이나 어떤 사람을 너무 못살게 따라다니거나 미행하거나 그 전화해서 괴롭히는 그 자신의 행동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묻는 것, 굉장히 피해자를 만만하게 생각했기 때문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여성 혐오다 혹은 왜 젠더 기반의 폭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성 혐오라는 것이 여성을 싫어한다라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남성 중심 사회에서 갖고 있는 그 여자들에 대한 어떤 차별에 동조하는 마음,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진 가치관, 이런 것들이 여성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여성이 자기를 무시했기 때문에 혹은 그 무시해도 될 존재가 나에게 법적 조치를 했기 때문에 감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자를 응징하는 젠더 기반의 폭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2016년 이후에도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스토킹 당해보신 경험 있으세요? 참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의 피해를 입습니다. 스토킹의 가해자는 남성이 더 많고 피해자는 여성이 더 많습니다. 내가 나설 때 누군가가 나를 쫓아다니고 나를 막아서고 또 내게 전화하고 우리 가족에게 계속 전화하고 그리고 밤에 괴롭히고 이렇게 해서 이 일상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스토킹 범죄를 좀 줄이려면, 예방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이나 어제 신문을 보니까 정부나 법무부에서 이미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스토킹 범죄를 처벌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줘서 조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토킹은 재범이 너무 높은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잠정조치 사후라는 것이 있는데 청구를 해도 자꾸 기각을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이 부분에 구속의 사유에 보복의 우려를 포함시켜서 구속을 하신다면 예방 효과가 분명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잠정조치 사후는 구속을 하는 것이거든요. 가해자를 구속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잠정조치 사후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법부는 제발 관용을 좀 베풀지 마시길 바랍니다. 처음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직장이 뻣뻣하고 학력이 대학생이거나 혹은 그 이상이고 이런 것 때문에 참작할 이유가 정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가족을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 것을 하지 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토킹을 시작하면 사실은 고위험이든 저위험이든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정보 유출에 우리나라가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강사로 일하는 친구도 얼마 전에 자신의 개인정보, 심지어 살고 있는 그
자택의 주소까지 완전히 노출이 된 것을 보고 정말 기겁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보다 엄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엄정하게 처벌하는가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뭐 경찰이나 혹은 직장이나 사법부에만 이렇게 맡겨두고 그들의 관용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그 경찰이나 이렇게 왜 법 집행하시는 분들에게도 더 무겁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많이 신뢰할 수 있고 또 건강한 용기 있는 남자들이 좀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끼리 좀 연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사법부나 경찰이나 기업에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라는 기준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것들을 실행하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다솜이 여러분,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어요?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겠네요.